Now we're back in the living room. 여러분은 혹시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 집들이에 참석, 드레스룸을 보고 환호하는 여자들. 그리고 같은 반응, 하지만 전혀 다른 것에 흥분하는 남자들. 이렇게 광고 소재로 쓰일 만큼 너무도 다른 여자와 남자. 평소에 막 밖에 있는데 안에 집에 있다고 하거나 막 연락에 관련된 거짓말이나 단어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랑 느끼는 거랑 여자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같이 제가 화내더라도 같이 화내지 말고 저를 달래줘야죠. 같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한 2~3시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술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을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2~3시 이후에도 난 술 마신다고.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도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죠? 남자는 성격을, 여자는 경쟁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니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만족하는 남자가 70%를 넘는 반면 여자는 겨우 59.8%.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참고 살 수만은 없는 법. 우리에겐 절실한 무언가가 필요해지죠. 이해, 또 배려. 마음속에 안 쌓아놓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때그때 얘기하고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와 배려는 기본. 하지만 보다 더 절실하고 보다 더 복잡한 혼자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 중고로 신발을 산 적이 있는데 연락이 잘 되다가 배송 직전에 그 판매자분이 잠수를 타셨어요.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줬는데 잡아주다가 제가 다쳤어요. 그러면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스터디 카페에서 어떠한 이유로 저희가 돈을 계약 해지로 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는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감정 상했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돈을 안 돌려줬던 좀 부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탁소에서 제 옷을 다 태워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법적 조언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연륜과 경륜으로 기막힌 법원을 이끌어 나간다. MC 정은숙. 미모는 모르겠지만 우아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애 문제 우리 함께 해결해 봅시다. 우아한 골드미스 김지후 변호사. 기막힌 가정법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 육아 문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아이돌 워킹맘 황다연 변호사. Hola lindos, ¿qué tal? ¿Cómo estás? Soy Felicia. Nombre de Corea es Misuk. 입방정, 깨방정, 개그맨 양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묻는다. 여기에 웃음은 보너스죠. 코미디언 윤미숙, 양기웅. 이들이 함께하는 기막힌 가정법원. 기본적으로 노동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확실히 아직 한국에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노동법이나 이런 거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뭐 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당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뭐 제도들도 좀 잘 마련이 돼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좀 여자라고 해서 당하는 부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방송에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장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한데, 그래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그 자기네한테 피해가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일부러 눈치를 주면서 뭐 직장을 좀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압박을 주는 그런 게 여성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법률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가셨다가 이러고 내리신다고 합니다. MT라고 하죠. 모텔이나 집이나. 걸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기막힌 법률 정보. 기막힌 가정법원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은숙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준비한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오늘 도움말 주실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잘 어울리시는 미모의 변호사님이십니다. 김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첫 회라서 과한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미모는 모르겠지만 우아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로서의 경험담을 충분히 잘 살려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명인 기막힌 가정법원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법원에서 기막힌 일을 많이 겪으셨나 봐요. 예, 뭐 재판을 하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휴먼 다큐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 저에게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녀에게 속지 마세요. 외모는 미혼 하지만 사실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워킹맘 황다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다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기막힌 가정법원은 이름부터 쉽고 재미있게 법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데 가정 문제는 어디 나가서 속 시원하게 터놓고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막힌 가정법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라서 그런지 더욱더 여자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실 걸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딱딱한 법률 정보에 웃음과 활력을 넣어주실 두 분이십니다. 개그맨 윤미숙 씨, 그 다음에 양기웅 씨 어서 오세요. Hola lindos, ¿qué tal cómo estás? Soy Felicia, nombre de Corea es 미숙. 안녕하세요. 남매의 열정을 한 몸에 가득 열정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미숙 씨는 외국에 살다 오셨나 봐요. 예, 잠시 좀 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는 간단하게 인사를 드린 건데 좀 이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용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벨리시아 미숙입니다. 뭐 이렇게. 네,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양기웅 씨. 입방정, 깨방정, 개그맨 양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양기웅 씨 개그맨 되신 지 몇 년? 저 지금 3년 차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는 저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때로는 이혼하는 가정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누군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간절해지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저같이 또 묘한 매력의 소유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좀 인기가 있거든요. 묘하네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들이 술만 마시면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럴 때 이제 변호사님이라도 알고 있으면 제가 조언을 구하면 좋을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뭐 천성이 이렇게 이쁜지라. 미숙 씨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남자들은 술 딱 취하면은 딱 그냥 심심하면 그냥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아는 여자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린 것 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만난 남자들은 그런 남자 하나도 없어요.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그냥. 왜? 나 이쁜데 왜? 왜? 왜 울지? 저기 첫 회부터 두 분 이렇게 싸우시는 거 보니까 잘 어울리세요. 두 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절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확 풀어드린 법률 컨설팅 기막힌 사건, 그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신혼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야, 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술도 한 잔 못 사주냐? 그게 술 한 잔이야? 몇백만 원씩 긁어대는 게 말이 돼?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너가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긴, 내가 당신 마누라 아니야? 우리 부부 아니냐고! 기고인? 우리가 부부라고? 남편 이해도 못하는 게 부부야? 부부 아니야! 7년을 같이 살 부대 끼고 살아놓고 어떻게 부부가 아니란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어땠는 줄 아세요?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아주 기다렸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딴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물건 중 빼놓고 온 게 있어 집에 잠시 들렀는데, 아이 자기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아, 나 집에 혼자 있기 외롭단 말이야.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흐트러진 옷이며 복장이, 정말 이래서 연락 한 통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별거 중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여자의 사연. 과연 이를 바라보는 같은 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딱히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뭐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런 심리적 피해로 인해서 물리적 상황으로 좀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증거를 들어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 보호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분해한 사연. 과연 별거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아내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별거 중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내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자를 5천만 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혼의 의사 합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바람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류는 물론이고 피고는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부 혼인 관계 중 의무 중에서 정조 의무 그리고 부양 의무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그 불륜 장면을 보고 충격이 크셨던가요? 충격이 큰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애 아빠고 제 남편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일단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게 왜 폐지가 된 거죠? 저 같은 여자들은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말이.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됐구나. 이 소송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변호사님? 네, 저희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 원고는 피고가 외도로 해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동안 이제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또 피고는 아내의 끝없는 의심과 집착으로 우울증까지 알아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무단으로 가출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2년 넘게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것은 원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별거 중에도 혼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건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방 포인트 1. 별거 중에도 혼인의 의무를 지켜야 할까? 먼저 원고 측 변호사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벌거주기라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혼인의 의무라고 하면 부양 의무, 정조 의무, 협조 의무를 말합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벌거했지만 피고는 남편분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혼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정하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원만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간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경우라면은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하면서 생활비만을 청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별거를 해왔는데 여기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법적으로는 지금 남편인데 저한테 돈을 주지도 않았고 정신적으로 저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간 거예요. 사실 애 때문에 이혼 도장만 안 찍은 거지 지금 이혼한 거랑 다를 게 없다고요. 내가 괜히 집을 나갔어? 당신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 아니 너가 맨날 의심하고 하는데 내가 살고 싶겠냐고. 저기 두 분 좀 진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 이로 인해 관련 이혼 손해배상 소송들이 영향을 받으며 폐지된 지 4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간통법이 아무리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간통법 자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간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법이 없어짐으로 사람들이 아예 죄책감 없이 막 간통을 하면 그거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간통법 폐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폐지는 좀 약간 이른 것 같긴 해요. 언젠가는 좀 폐지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은 좀 국민 정서에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부부라는 게 그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통법을 폐지하면 뭔가 부부라는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본 재판에서 양측 변호사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원고 측 변호사 이야기해 주세요. 공방 포인트 2.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얼마나 가능할까? 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해야 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간통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안에서는 간통죄는 아니죠.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경우 그 원고와 오랜 별거 생활 동안 장기간 동안 오랜 그 외로움에 지쳐서 별거 2년 후 등산 모임에서 A양을 만나 친구로 지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불륜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남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여자가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도 피고가 그 친구와 같은 집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무슨 등산 갔다 와서 뭐 옷을 이렇게 벗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불륜이지. 아니 정말로 등산 딱 갔다 와서 그 친구랑 같이 등산만 갔다 왔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선풍기 쐬면서 그냥 옷만 이렇게 간단하게 벗고 있었을 뿐이에요. 억울합니다 진짜로. 더워서 옷 벗고 있으면 무슨 거기가 사막이지 무슨 당신이 벗고 있는 게 그 사막 수준이었어. 다 벗고 있더만 뭘. 어쨌든 지금 인정 두 분이 못하고. 상당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그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고 측 변호사 청구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방 포인트 3.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예, 당연히 저희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 예정이고 불륜을 한 배우자와 피고와 상간녀는 공동 불법 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가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피고 측의 의견도 있나요? 네, 지금 원고께서 말씀하셨듯이 A양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실지 여부는 원고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양과 피고 사이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최종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측부터 최종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가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다른 곳도 아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는 너무나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는 돈을 주면서도 자기 아내나 아이한테는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무나 반인륜적인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그 남편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천만 원의 금액을 명시하셨는데 남편 측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고께서 5천만 원을 청구하셨는데요. 이렇게 피고는 갑자기 가출해버린 원고 때문에 2년 넘게 오랜 별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외로움을 느껴 잠시 친구를 만났을 뿐이고 그 친구를 만난 시기도 별거 2년 후인 최근에 모임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원고가 의부증을 심하게 갖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또 가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 잘 들었습니다. 이 별거 기간 중 목격한 남편의 외도, 그로 인해서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시작됐고 과연 아내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은 알아두자. 별거 기간 중에도 부부관계가 유지됐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별거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또 형식적인 부부라면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겠지요. 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간통죄 폐지 이후 이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이 간통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황 변호사님? 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 외에도 징벌적인 요소로서 금액을 추가하여 배상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종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그 징벌로서의 벌금은 혼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자료로 인정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사례에 비하여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이렇게 높고 활발히 논의가 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입법되고 하기까지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여성 변호사회에서 기획이사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의원 결정을 난 이후에 성명서를 냈는데요. 성명서를 낸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어떤 여성들의 아니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하나가 되겠지만 다른 하나는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나 상간남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 혼인관계 유지를 그 배상액의 감경 요소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 저희가 의견을 냈었고요. 또 하나는 재산 분할을 할 때, 이혼할 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통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에 기여도를 가지고 재산 분할을 따지는데 이 경우에 재산 분할 때 위자료 부분 어떤 책임 소재를 따져서 재산 분할을 좀 산정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통죄 유무에 상관없이 결혼을 했으면 그 관계가 파탄나기 전까지인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기막히거나 답답한 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ARS 전화상담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유쾌하고 상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느낌이 있더라고요. 없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객관적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를 사실로는 어떤 실체를 가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스페인 이바사. 이른 새벽 평범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이 달리던 미니밴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실시하는데 운전자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냥 차량을 보내려던 경찰. 그런데 이때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는데 혹시 납치 차량은 아닐까? 총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미니밴 문을 연 경찰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미니밴 뒷좌석에서 한 커플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 커플은 이바사를 여행 중인 스위스 관광객들이었다. 이 황당한 모습을 본 경찰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이 받은 처벌은? 달리는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다 적발된 해외 커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이 사람들을 잡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음주만 안 하고 안전하게만 운전하면 처벌받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일단 교통법규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행위 자체로는 별로 처벌이 안 될 것 같은데. 풍기물 났죠? 동영상을 경찰이 퍼뜨린 게 판 게 아닐까?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뭐라든 그거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해외 여성 잡지에서요.
죽기 전에 사랑을 나누고픈 장소 10곳을 정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차 안이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같은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혹 등장하기는 하는데 만약 달리는 차 안에서 관계를 가지다 경찰에 발각됐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MC님. 달리는 차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멈춰있는 차라면 MT라고 하죠. 모텔이나 집이나 갔다고 생각해서 뭐 처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 이제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중처벌을 받지 않을까 처벌을 싶습니다. 받아야 한다. 그럼요.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자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애국자죠. 진정한 애국자. 두 분의 의견은 또 이렇게 다른데요. 실제로 이 운전석 뒤에서 사랑을 나눴던 이 커플들이 받은 처벌은 다름 아닌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였다고 합니다. 네? 안전벨트? 그것도요, 현장에서 범칙금을 바로 내게 되면 50% 할인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그분들께서 할인된 범칙금을 내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황 변호사님, 이 한국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닐까요?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행위로 단속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운전석 뒤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좀 빈번하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로는 고속버스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거와 좀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량에서 이렇게 음주 가무를 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소란을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9호는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행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춤을 추신 분이 처벌을 받나요? 네, 운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흥이 많으셔서 단체 관광여행 가시면 이러고 가셨다가 이러고 내리신다고 합니다. 차가 좀 흔들릴 때 이렇게 잡고 춤을 추셔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이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도록 하지 않고 동승자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면 그건 어떻게 처벌이 뭐 달라질 수가 있나요? 잠시만요.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이렇게? 맞아요. 하나씩 더 매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를 맨 거죠. 이렇게 둘이서 같이. 대박. 이렇게 포개져 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떨까요, 이거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을 보면은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좌석의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한 것처럼 이 좌석 안전띠를 도대체 한 사람이 매야 되냐, 두 사람이 매야 되는 것은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의 구조상 한 사람이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을 전제하고 법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다른 예로 이 달리는 차가 아니었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도 알몸 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양죄는 차이가 있는데요. 공연음란죄는 성행위 등으로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등으로 보통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가 되고요.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에는 이런 성향이 존재하지 않은 단순한 알몸 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변 차 안에서 하더라도 이게 야간이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와 같이 주로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 같이
그런 경우에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밤마다 매일 이제 한강에 운동을 하는데 기퉁 위에 뭐 차가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이게 뿌옇고 뭐 이렇게 들썩들썩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처벌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 사건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생각났는데 바운스 바운스 누군데 뚫길까 봤구나. 그 노래가 왜 떠올랐는지는 알겠는데 큰 관계는 없네요. 예. 되게 땡뚱맞는.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지 말씀하시다 안 돼서 옷을 다 벗고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뭐 동영상도 간혹 그런 게 올라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경범죄에 해당되겠네요. 예,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학계에서 해석상으로는 이게 성적인 그런 성향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게 항의하거나 분노해서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해석하는 그 학계의 의견이 많은데 우리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항의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화를 못 참으셔서 경찰관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신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 아닌 공연을 하신 게 된 건가요? 예. 너무 화가 나시더라도 분노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러면 만약에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랑을 나눴다면 그건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나요? 네, 뭐 운전하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자세가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로 처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교통안전법 제7조에는 차량 운전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차량을 운전한 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사랑을 나눴다면 이 주 의무 위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 운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상한 기웅 씨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코멘트. 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요? 저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 적이 바운스 하네요. 바운스. 네,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하자고요. 지금 ARS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RS와 또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 중 한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미숙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이혼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동거를 많이 하게 되고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늦게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사실혼 관계였는데 남자가 이제 너랑 사는 거 지겨워!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가 좋아서 같이 살기 시작한 남자와 여자. 결혼만 안 했을 뿐 부부로 지낸 지 3년. 그런데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게. 사랑이 식었다고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후 남자가 떠나버렸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제 혼인한 상태면은 혼인 파탄이나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게 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예를 들어 막 병원에 가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하면은 진단서 같은 걸 끊어주잖아요. 소견서나 그런 증거가 뒷받침되어주면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둘이 합법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법적인 자료가 이렇게 혼인했다는 법적인 자료도 없고 그냥 동거인 상태에서 남자가 그냥 떠나간 거니까 그냥 연애하던 중에 떠나간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법적인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똥차 뒤에 벤츠 온다고. 아, 그 나쁜 남자 아닙니까, 그거? 똥차예요, 똥차. 오히려 벤츠를 뭐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똥차는 그냥 버리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전 축하드린다고 생각해요.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새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예, 결국 사실혼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느냐 여부를 묻는 질문이십니다. 황 변호사님 답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는 일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외도를 한다거나 해서 재판상 이혼 원인만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매로 만나서 3일 만에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데 그 혼인신고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면 이거는 뭐 사실혼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직후에 그 혼인 생활이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면 약혼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혼으로서 어떤 실체를 가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어차피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이란 생활을 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숙 씨가 궁금해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사실혼 그 관계가 그 기간이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사실혼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중매로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신혼여행 중에 싸워서 신혼여행 돌아온 직후에 여자가 친정집으로 그냥 가버린 사안에서는 사실혼 관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개월간의 이제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에 관해서는 정말 좀 애매하고 생각하는 부분, 의견들이 좀 달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법률상 혼인한 부부와 차이가 없음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는 있는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 외도에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기막힌 가정법원! 제가 안 준다고 소송까지 가는 건 이건 너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빌려줘 다음에 줄게 했잖아. 일단 뭐 녹음이라도 증거라도 있어? 감옥에다가 한 몇십 년간 콩밥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별의별 그 눈빛으로 다 느껴져요, 그 불쾌함이. 근데 저희는 역으로 저희가 더 억울하고 불쾌하거든요. 말이 돼요, 이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돈 꿔주고 이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소송에서 이기고 징역을 내세요. 네, 오늘 저희가 풀어본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게요. 청일점 기용 씨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 아, 저 오늘 녹화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사실 저 혼자 남자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여성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좋긴 한데 이게 기가 좀 이렇게 쫙 뺏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몸보신을 단단하게 하고 와가지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초췌해지시긴 하셨네요. 다음에 우리 윤미숙 씨. 아,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특히나 법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한마디를 꼭 하고 싶네요. 주변 남자분들 걸리면 다 소송이야. 그냥 알아서 피해 가실 듯 합니다. 네, 황 변호사님. 네, 오늘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기발한 내용으로 많이 상담을 하게 돼서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제목처럼 이제 기막힌 가정법원처럼 이제 기막힌 사연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우 변호사님 소감이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했는데요. 앞으로 자칫 무거울 수도 있고 화두에 올리기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공부를 해서
많은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S 상담은 물론 저희 홈페이지 상담 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찾아주시고요. 최고의 변호사분들이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답을 전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좋은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